네, 가설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 중에 있습니다. 추계성에 대해서는 추계성은 가설은 아직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확률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성 구체성 가설은 측정 가능한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가설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은 두 개 이상의 변수들이 관계를 기술하되 참인지 거짓인지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참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기술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항상 참인 문장입니다. 가설이 참일 가능성이 100%인 문장입니다. 사례 탄광근로자는 산업재해 장애인이거나 산업재해 장애인이 아니다. 여기서 해석을 하자면 토톨로지 또는 분석적 문장으로서 가설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거짓인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거짓인 문장, 참일 가능성이 0%인 문장, 사례는 장애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법정 장애인이면서 또한 법정 장애인이 아니다. 해석을 살펴보면 자기 모순 또는 모순적인 문장으로서 가설이 될 수 없음입니다. 그러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문장입니다. 0%에서 가설이 참여될 확률이 또 100%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문장을 살펴보면 사례는 산재요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직업병 환자이다. 해석을 살펴보면 참이나 거짓일 가능성이 모두 있는 문장으로서 가설로서 적합한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설의 유형입니다. 검증 과정에 따른 분류로서 연구가설, 과학적인 가설, 작업가설, 실험가설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가설로서 검증이 될 때까지 조사를 해야 합니다.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으로 간주되는 가설, A와 B와 관계가 있다 형식의 문장입니다. 기무가설입니다. 연가설이라고도 불리며 연구가설의 역으로서 주어진 연구가설에서 명시된 것을 부정하거나 기각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가설입니다. 대립가설을 설정함으로써 오히려 연구가설을 지지하려고도 합니다. A는 B와 관계가 없다고 진술이 됩니다. 그러면 대립가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립가설은 기무가설에 대립하는 가설, 즉 기무가설이 거짓일 때 채택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가설입니다. 그리고 통계적인 가설입니다. 표본으로부터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확률 분포나 모치수에 대해서 예상하는 진술입니다. 통계적인 검증 과정에서 대립가설이 숫자적인 수단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는 가설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를 통계적인 가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가설, 기무가설, 대립가설의 예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복지관에서 S중학교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사업 프로그램인 행복한 교실이 집단 응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각각 20명씩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배치를 하고 연구자는 행복한 교실이 집단 응집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연구가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교실에 참여하게 되면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집단 응집력이 강해질 것이다. 기무가설로 살펴보게 되면 행복한 교실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 간의 집단 응집력 차이가 없을 것이다. 대립가설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교실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 간의 집단 응집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능, 가설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현상들에 대한 지식이 증가가 되고 새로운 조사 문제에 도출이 됩니다. 경험적 검증의 절차를 제시하게 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관찰 및 실험의 적정성이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지식이나 이론을 체계화함으로 관련 지식들을 서로 연결하는 기능, 연구의 초점과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변수의 성격과 종류를 밝혀서 자료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는 기능이며 자료 수집의 길잡이로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여서 사회 개선에 기여하게 됩니다. 자, 개념과 변수입니다. 조사 문제와 가설은 개념, 상수, 변수들 간의 관계로 기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림 3-5 개념, 변수 및 상수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과 변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단순히 정신적 이미지 또는 인식으로 어떤 현상이나 사물의 의미를 추상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개념은 기존의 이론이나 지식에 연관시키므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수는 한 연속선상에서 하나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한 연속선상에서 하나 이상의 값을 가지는 개념으로 연구 대상의 속성에 계량적인 수치를 부여하여서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하는 개념들입니다. 그리고 상수는 다 하나의 결코 변하지 않는 값을 갖는 변수입니다. 일부 변수들은 숫자에 의해서라기보다 낱말 부호로 지정된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은 M, 여성은 F라는 부호에 의해서 지정된 범주를 가진 변수입니다.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적 관점에 의한 분류입니다. 독립변수. 인과관계에서 다른 변수의 변화를 일으키는 변수로서 인과에서 원인을 나타냅니다. 실험 설계에서는 실험 처치 또는 실험 자극이 독립변수에 해당이 되며 원인 변수, 설명 변수, 예측 변수라고도 부릅니다. 종속 변수입니다. 다른 변수에 의존을 하지만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변수로서 인과관계에서 결과를 나타냅니다.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일정한 결과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실험 설계에서는 관찰 대상의 속성이 종속 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결과 변수, 비실명 변수, 비예측 변수, 가설적 변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표 3-7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표를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개변수입니다. 매개변수는 두 변수는 서로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제3의 변수가 두 변수를 중간에서 연결시켜서 두 변수가 간접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경우 둘 사이에 놓인 변수입니다. 그러면 표 3-8 독립변수,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 관계의 예를 살펴보면 장애인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 간의 관계가 장애인 근로자의 장기 근속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립변수는 장애인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 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종속변수는 장애인 근로자의 장기 근속입니다. 그러면 매개 변수는 직장 만족으로 이직을 예방한다라는 것으로 A가 B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C로 인해서 B가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즉
장애인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 간의 관계가 좋을수록 직장 만족도가 높아져서 이직이 예방되며 따라서 장기 근속하게 된다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서 제가 하나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장애인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 간의 관계가 장애인 근로자의 장기 근속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처럼 A와 B를 정해두고 A가 B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시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로 적어서 개인톡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생변수입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달리 설명하는 변수이며 외생변수를 통제하지 못하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그림 3-9와 같이 병원에서 환자의 입원 기간과 수명을 조사를 했더니 입원 기간이 길수록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질병이 심각할수록 입원 기간이 길고 따라서 수명이 짧아진다면 질병의 심각성이라는 변수를 무시하면 입원 기간과 수명의 관계가 잘못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병의 중환 정도는 외생 변수가 되며 따라서 외생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이외의 제3의 변수로서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억압 변수입니다. 하나의 변수와 긍정적으로 상관되어 있고 다른 하나의 변수와 부정적으로 상관되어 있어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누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과 소득 수준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본다면 교육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다입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는 교육의 수준으로 두고 종속 변수는 소득 수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억압 변수는 연령으로 한번 표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 3-10에서의 예에서 연령을 통제할 경우 어떻습니까? 교육과 소득 수준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나타나지만 연령을 통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교육과 소득 수준을 비교할 경우 교육과 소득 수준은 관계가 거의 없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령이라는 억압 분수가 둘 사이의 관계를 억누르기 때문이며 이때 연령과 같은 변수를 억압 변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억압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통제 변수입니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는 제3의 변수로서 설계에서 통제하고자 하는 외생 변수는 더 이상 외생 변수라고 하지 않고 통제 변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변수의 속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산변수, 명목척도나 서열척도로 측정되는 변수이며 여기서 이산변수는 이산이란 각 값의 사이가 떨어져 있어서 그 사이의 값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남성을 1, 여성을 2라고 값을 부여했을 때 1과 2 사이의 값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산변수는 사물의 속성을 분류할 목적으로 기호나 숫자를 부여하는 명목 척도로 측정된 변수, 사물의 속성을 크기나 정도에 따라서 순서를 비교하는 서열 척도로 측정된 변수입니다. 이산변수는 다양한 범주를 갖는 범주적인 변수로 되어 있고 더미 변수와 이산변수의 한 예입니다. 그러면 연속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 측정된 변수입니다. 연속 변수는 변수가 수평선산의 연속적인 모든 값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척도 간의 간격이 같아서 수치 간의 가감이 가능한 등간 척도에 의해서 측정된 변수, 수치 간의 가감 성제가 가능하고 절대 0점이 존재하는 비율 척도에 의해서 측정된 변수 등입니다. 자, 표 3-11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미 변수입니다. 명목 척도로 측정된 한 개의 독립변수를 독립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보다 한 개가 적은 더미 변수들도 변환하여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명목 척도로 측정된 한 개의 독립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보다 한 개가 적은 더미 변수들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예를 들면 계절이 주는 효과를 통계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봄을 1, 여름을 2, 가을을 3, 겨울을 4의 값에 부여해서는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음과 같이 3개의 더미 변수로 변환을 하여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는 97페이지 3-1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수 간의 관계입니다. 이빌량 관계, 두 가지 변수 사이의 관계를 뜻하고 긍정적인 관계는 한 변수값의 증가와 감소가 다른 변수값의 증가와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한 변수값의 증가와 감소가 다른 변수값의 증가와 감소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관계의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관계의 강도가 아니라 관계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관계의 강도는 예측이 정확한 정도를 말하며 관계